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새로운 건강 관련 연구 조사 결과가 많이 나와 있는데 종합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설탕은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은 이번에 또 이것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연구 조사가 발표가 됐네요. 네, 이 슈거리 드링크, 네. 설탕 들어간 음료죠. 음흠. 예를 들어 탄산음료, 그리고 또 스포츠 드링크 있고 주스 같은 거. 이 네네. 모든 게 심장병, 유방암, 그리고 또 결장암으로 조기 사망할 위험을 높인다는 새로운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미 심장학회 저널에 오늘 실린 내용인데요. 하버드대 연구진이 지난 30년간 무려 12만 명에 이르는 남녀의 정보를 취합해서 조사했더니요.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많이 마실수록 심장병, 유방암, 결장암으로 빨리 숨질 위험이 아주 커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비만, 제2형 당뇨, 심장병 등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네. 과도한 설탕 섭취는 물론 사람들에게 다 좋지 않겠지만 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한테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네, 이번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런 설탕이 든 음료를 마신 여성과 하루에 2번, 그래서 캔이든 아니면 병이든 또는 이렇게 보통 크기의 유리컵이든 그렇게 2번 마시는 여성과 비교를 해봤더니요. 심장병, 유방암, 결장암 등으로 더 빨리 사망할 위험이 무려 63%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들의 경우 똑같은 상황에서 이 사망 위험이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남녀 모두 이제 설탕이 든 음료를 마신다면 조기 사망할 위험이 높아지긴 하는데요. 여성이 좀 더 위험한 것으로 조사 나왔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품는 질문이 말입니다. 네. 다이어트 드링크는 괜찮으냐 이거죠. 네. 이번에 거기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네. 이제 다이어트라고 이름이 붙은 경우 설탕은 안 들어갔지만 대신에 인공 감미료로 단맛을 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공 감미료가 함유된 이 다이어트 음료는 설탕이 들어간 음료만큼 나쁘진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네. 그렇다고 아예 안 나쁜 건 아니고요. 많이 마시면 역시 나쁜데요. 네. 하루에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4캔 이상 마신 여성의 경우 특히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네. 하루 종일 그냥 맞아요. 탄산음료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물 계시니까. 대신에 마시면 그렇게 마시게 되더라고요. 아니 네. 제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얘기하십니다만은 이 카보네이트 워터를 네. 만드는 그 기계가 있거든요. 아, 네네. 그거 사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싹 쏘고 이런 맛이 그대로 있는데 단맛은 물론 없지만 소화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탄산수를 주로 많이 즐겨 마시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우리가 건강을 좀 생각한다면 절대로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는 아예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연방 건강 지침서를 보면요. 음료수에 첨가된 이 설탕은 사람이 하루에 소비하는 칼로리의 10%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요 그 네. 그람 수가 써 있잖아요. 네네. 그 음료 캔에 보면 그래서 집에서 한번 재봤어요. 도대체 그 설탕의 양이 얼만큼인가. 아, 눈으로 보시잖아요. 네. 못 드세요. 정말로 못 드세요. 이만큼이 들어가요. 이만큼이. 네. 그렇구나.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성인이 2,000칼로리 정도 소비한다고 하잖아요. 네. 첨가 설탕 섭취량이 그렇게 되면 10% 미만이면 200칼로리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탄산음료 한 캔에 이제 평균적으로 150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연구원들은 설탕이 든 음료에 대해서 아예 마시지 않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설탕 든 음료를 계속해서 마시던 경우 갑자기 끊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에 1~2캔 정도 마시는 것은 건강에 대한 위험이 좀 적거나 아니면 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버드대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번 연구 결과가 무작위 추출에 의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신뢰성을 더하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에는 우리가 뉴스 2부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아스피린과 관련된 소식.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피를 묽게 해준다, 뭐 또 신부전 뇌졸중 위험을 줄이려고 아스피린을 먹어라. 저용량이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먹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그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어요. 네, 이거는 미 심장협회와 미 심장학회가 어제 새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건강한 고령자가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건 돈 낭비라고 하고요. 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뇌출혈과 또 조기 사망 위험을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히려 경고했습니다. 더 나쁘다는 얘기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 드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질환이 네. 없어도 그럼 앞으로 아스피린 처방하는 것도 조금 국한돼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존스홉킨스 의대의 로저 블루멘탈 박사는 아스피린 처방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최고 수위에 있고 출혈 위험은 최저 수준인 환자에게만 국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혈관 질환이 없는 환자에게는 매우 까다롭게 이 아스피린을 처방해야 한다는 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네. 아스피린 처방이 훨씬 더 까다로워질 수 있음을 예고한 거고요.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혈액 응고의 예방적 치료에 아스피린 등을 사용하는 것을 어떤 연령의 환자에게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스피린을 권장하는 대신에 생활 습관을 최적화하고 네. 또 혈압,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와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노년의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뇌출혈 위험이 커지지 않는 한 아스피린 처방을 고려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뇌졸중, 신부전, 개심 수술이나 스텐트 삽입 수술 등의 병력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역시 아스피린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근데 아스피린이요. 저희가 오버 더 카운트로 구매를 맞아요. 그냥 할 수 네. 있잖아요. 누구나.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무슨 뭐 의사의 처방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하도 언론에서 아스피린 먹으십시오. 피가 묽어집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서 바이엘 아스피린 뭐 82mg인가요? 네. 저 용량 이거 사서 그냥 먹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이게 뭔가 강력한 경고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게요. 네. 네. 근데 요새 무슨 이게 기계들 중에서 네. 무선으로 하는 기계들 이런 장치가 무선 장치가 뭐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에어팟 같은 그런 무선 이어폰들 많이 착용해서 가는 거 볼 수 있고 블루투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오늘 IT 전문 매체 테크타임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250여 명의 과학자들이 유럽연합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 수장들에게 무선 장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지침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 과학자들은 무선 장치에서 발생하는 비이온화 전자 기장에 노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과학자들은 비이온화 전자 기장 EMF 일종인 블루투스 기술로 인해서 암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국제암연구소가 이 EMF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실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아주 어린 학생들도 그 무선 네. 이어폰이라고 하죠. 에어팟 이렇게 꽂고 네. 다니는 거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네. 이제 굉장히 건강에는 치명적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근데 이게 에어팟 같은 무선 이어폰은 사실 EMF에 관한 그 법적 기준치를 준수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청원서에 서명한 과학자들은 이 지침이 너무 느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준치보다 낮은 EMF에 노출되더라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에어팟 같은 무선 이어폰의 경우에는 귓구멍 안에 착용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고주파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고 하고요. 그래서 청원서에 서명한 한 과학자는 에어팟을 귀에 꽂으면 머릿속의 조직이 다량한 고주파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이어폰이 두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지만 5G와 같은 그런 새로운 고주파 기술이 보편화되기 전에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귀에 지금 꽂고 있는 이 이어폰은 괜찮은 거예요? 괜찮죠. 이건 유선이라 네. 이건 괜찮다 이겁니까? 네. 무선이 안 무선만. 좋다. 네. 나 집에서 TV 볼 때 가끔 무선으로 좀 보고 듣고 그러는데. 그게 아. 이제 꼭
그 작은 에어팟 같은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와이어리스 헤드폰을 헤드폰을 쓰게 끼거든요. 되거든요. 영화 네. 보거나 할 때 음. 편하니까. 편해요. 그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온 얘기는 무선은 다 해당하는 무선은 겁니다. 안 된다. 네. 안 써야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 저 자동차 운전할 때 이 뭡니까 스마트폰 블루투스요? 블루투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 그것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뭐 모든 게 다 안 좋다니까 참. 그런데 이 건강에 안 좋은 조사 결과들만 지금 네.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심장 질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설탕 든 음료 마시면 남성보단 여성의 이 조기 사망할 위험이 커진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네. 사실 미국에서 여성의 사망 원인 1위가 심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60살에서 79살 사이 미국 여성 10명 중 7명 꼴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 나온 연구 결과가 흥미로운데요. 걷기 아니면 정원 가꾸기 아니면 집 주변 산책하는 거 이런 가벼운 운동만 하더라도 나이 든 여성의 심장 질환 발병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는 겁니다. 미 심장, 폐, 혈액 연구소 연구팀은 63살에서 97살 사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더니 가벼운 운동만 하더라도 심장 마비 발병 그리고 심장 동맥 이상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42% 감소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또 뇌졸중, 신부전 등 다른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은 22%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보통 그 심장외과 전문의들이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네. 걷거나 뛸 때 옆 사람하고 절대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맞아요. 강도가 돼야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그냥 가볍게만 해도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네. 오. 이제 우리 스튜디오도 좀 바꿔야 돼요. 이 시스템을. 그래서 우리가 이 앉아서 방송을 할 게 왔다 아니라 갔다. 서서 해야 됩니다. 서서. 그래서 이게 이 뭡니까 스튜디오 이 단도 좀 높게 놔서 우리 네. 서서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야구 중계할 때 꼭 서서 하거든요. 예, 저 예. 스타디움 가서 서서 우리 방송하십시다. 바꿔달라 그러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